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부천시에 대한 부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R&D 종합센터의 혈세 낭비 지적을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 대책 등을 놓고 감사 마지막 날까지 집중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부천시 원도심 문제 지적과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들을 앞다투어 내놨습니다.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부천시가 정확한 통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습니다. 전국을 조사했더니 빈집이 한 7.9%인데 그중에 부천시가 상당히 많다고 나와 있어요. 부천시와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수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데이터로 뭔가 돼 있어야지 데이터로 돼 있지 않고 어물쩍어물쩍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부천시가 추진 중인 미니 뉴타운 사업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재 두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 지정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심곡 본동에 동시나 현대 이쪽 주변에는 지금 미니 뉴타운 사업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공모에 대한 아무런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 이어 부천 R&D 종합센터의 공사 과정을 둘러싼 강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센터 준공 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측의 입주 기준을 맞추느라 일부 층의 공사를 다시 진행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입니다. 건설 폐기물 발생과 추가 공사비가 집중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사업인 스타트업의 입주 논의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됐지만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일입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새 건물에 바닥, 벽면, 창호, 천정 다 뜯어냈습니다. 132톤의 폐기물이 됐고 거기 안에 경과원이 자기네들이 기준대로 리모델링 하는 돈에 14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부천시는 여러 부서의 협업 연계로 진행된 사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과원과의 관계에서 공간 구성과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들은 부서 간 소통 부족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 소통이 잘 됐다면 애초에 재공사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 원도심 재생과의 소통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경제환경부 감사에서도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예산 낭비에 표본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각 국별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도 안 되고. 김건 부위원장의 지적,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국가도 업무 소통 협의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어진 부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요청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주요 감사 자료를 공사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파행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김포 마송 지역의 한 LH 아파트 작은 도서관이 대학의 교육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포 마송 LH 아파트 7개 단지 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와 협약을 맺고 학술 동아리로부터 한국어와 다양한 문화교육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송 3단지 늘푸름 작은 도서관은 돌봄과 교육, 문화교류까지 가능한 주민들의 사랑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할린 동포 입주민을 비롯한 다문화 가정의 정착도 돕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2025 여성 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최근 서울 중구 패럼홀에서 여성 친화도시 정부 포상 시상 및 지정 협약식을 열고 성평등 정책에 앞장선 지방정부를 포상하고 22개 시군구를 새롭게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또 아빠들의 자연스러운 돌봄 참여를 유도하는 진짜 쉬는 아빠 육아를 통해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정례회가 파행된 이후 1일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갈등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배경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진행하려던 김포시의회 정례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회도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김포시의 임시회 소집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1일 임시회가 열렸지만 이날도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됐습니다. 배강민 의원이 시정질문 요구를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자 한중 의원이 상임위원장 이면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의회가 어떻습니까? 자, 신뢰가 깨졌습니다. 거짓, 위선이 호도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먼저 시정이 되어야 합리적인 시정 질의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이런 합의서 있습니까? 이면 합의서 있어요. 신경전이 이어지자 결국 김종혁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서로 신뢰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임시회는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더 추이 논의를 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장님. 한편 민주당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지난해 원구성에 대한 공식 합의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메시지도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내용일 뿐 이면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 뽑기 전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상임위원장 뽑기 전에 다른 합의서라고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합의가 끝이 났고 그리고 논의 과정 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합의서 가져왔지만 민주당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면 합의란 없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임시회는 열었지만 여야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지난달 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된 경기 기후위성 1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경기 기후위성 1호기는 무게 25kg의 광학위성으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식생 변화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위성에서 얻는 정보를 통해 도민 삶의 변화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기후위성 2, 3호기는 내년과 2027년에 순차적으로 발사되며 메탄과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후위성 발사 성공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그렇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송수신 검증이나 이 위성의 운영 또 활용 이런 것에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로봇랜드 산업시설 용지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이를 인천 로봇랜드 76만 9,281제곱미터 중 산업시설 용지 29만 7,000제곱미터가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로봇랜드에는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신증설과 이전은 물론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취득세 75%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이 가능해져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시는 내년 말 용지 공급과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하경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 투자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주요 산업단지보다 40%에서 50% 저렴하게 공급해 투자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줄 예정입니다.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다음 달 이름 없이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 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해 두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두 지자체의 이의 신청으로 재심까지 열렸지만 처음 결정된 이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서구는 수용하기로 한 반면 중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국가지명위원회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의 절차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달 제3연료교는 이름 없이 개통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252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위장 전입으로 245건에 달했는데요. 청약 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전입 신고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장 전입 중 부모를 위장 전입시키는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 384건에서 올해 상반기 245건으로 줄었는데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 의무화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최대 3년 징역형,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LG 헬로비전의 빅데이터로 살펴보는 지역 뉴스 키워드. 지난 11월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오늘은 부천 김포 지역을 살펴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부천 김포 지역에서는 나래와 도화, 기지와 주택 등 뉴스 키워드가 관심사였습니다. 나래와 도화 키워드는 지난 10월 말 부천 자연생태공원에 개장한 야간 미디어 테마파크 때문입니다. 부천시는 부천 자연생태공원 인공폭포와 절벽에 화려한 미디어 아트 기술로 구현한 루미나레 도화몽 컨텐츠를 선보였는데요. 유료 운영에도 개장 24일 만에 10,000명이 넘게 다녀가는 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너무 좋고 환상적이고요. 꿈의 세계로 온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도화몽, 꿈몽자를 써서 또 몽자를 쓰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기지 키워드는 김포시와 양천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신정 차량기지 김포 이전 추진 관련 뉴스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홍원길 경기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영찬 서울시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 신정 차량기지와 김포시 이전 예정부지를 함께 방문하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는데요. 국민의힘 김포시장과 양천구청장의 추진에 이어 여야 광역의원들의 초당적인 모습이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추진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대표적 공약이 될 전망입니다. 주택 키워드는 11호 대책 이후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 때문입니다. 정부는 6.27 대책과 9.7 대책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요. 11월에 인접지역 풍선 효과와 서울 고가 아파트 역풍선 효과까지 나타나며 집값 상승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11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으면 동탄이나 구리나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동탄, 구리, 남양주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머지 지역들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에는 퍼져 오르지도 않은 인천 지역까지도 풍선 효과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전월세 폭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범죄 탐지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른바 서울 안심아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해 지원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서 피해를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성범죄를 시도하려고 하는 표현을 감지하고 단순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은어나 축약어, 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분석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 청소년 안면 인식을 통해 나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온라인 성착취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청소년 마약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SNS 기반 익명 상담 신고 채널을 개설합니다. 마약 관련 고민이 있는 청소년은 오픈 채팅을 통해 별도의 가입이나 본인 확인 없이 마약 관련 치료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이 치료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련 부서나 서울시 동행의원으로 연결해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특사경은 대화를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서울경찰청에 이첩해 협력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